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월요일에 진행했었던 2주차 월요일 수업에 진행을 했었던 행태주의부터 개발도상국의 행정이론까지 우리 오늘은 행태주의랑 신행정학 이렇게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떠셨나요? 네, 행정학 이론이 되게 추상적이어서요. 사실 얘네들이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구나 처음에 방향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리더에 대한 야시들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설명으로 이해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교재의 본문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나중에 시험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행태주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태주의라는 이론이 등장하게 됐던 배경, 제가 정치행정 새 이원론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행정국가식의 이론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죠. 시장 실패 이후에 행정부는 정책에 대한 입안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요. 입법부에 대한 뒤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시작했죠. 빈칸에 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다 외웠는데 왜 무슨 빈칸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빈칸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가는 게 중심이어서 책에 있는 표현에 그냥 빈칸을 넣은 거니까 빈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책의 본문 내용을 읽어가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행태주의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행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핵심이 바로 관찰.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입니다. 사이먼은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인은 합리성의 제한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기 힘들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다. 그렇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 제한적 합리성으로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연구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사실에 대한 연구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사이먼의 이 제한적 합리성이 행태주의라는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그래서 여러 개의 사례를 관찰합니다. 귀납이라고 표현했죠. 그러고 난 다음 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경험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실증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행태주의에 사용됐던 연구 방법 논리 실증주의라고 표현했죠. 자,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그래서 행정이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합니다. 행정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걸 정치행정의 새 이원론 시각으로 제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6번째. 행태주의는 당시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인간의 행태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사회과학이 그래서 통합될 수 있다. 연합학문적인 성격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사회과학이 다 행태주의 기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행태주의 기법을 행정학적으로 연구하는 행정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통합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되고요. 행태주의는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간의 다양한 행태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립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8번. 신행정학은 제도 등의 거시적인 요인을 간과합니다. 이게 나중에 신제도주의를 출현시키게 된 배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행동은 본래 제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행태를 중심으로만 설명하고자 했다. 이게 한계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신행정학이 아니라 행태주의인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저희 책에는 그대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행태주의는 제도 등의 거시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기출선지 봅시다. 행태주의는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고 가치 중립성을 지향하고자 하죠. 통합이란 단어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기출선지는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행정학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자, 신행정학은요, 아시겠지만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던 연구입니다. 너무 행태주의가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을 지향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비판 개혁 정신을 담은 행정학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행정학의 출현 배경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1968년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열렸었던 미노부룩이라는 회의죠.
미노브룩 회의에서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프레드릭슨도 있고 마리니도 있고요. 이 마리니가 약간 미나리 같다고 우리 연구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계속 미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미나리든 마리니든 뭐가 중요합니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여기는 근데 여기 지금 왈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 왈도, 프레드릭슨, 마리니 이런데 사실 왈도를 제일 많이 눈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신행정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요거죠. 사회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행하는 사회적 형평성. 요거를 행정의 이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가치에 대한 얘기할 때 사회적 형평성이 신행정학 시기에 등장했다. 이 표현 많이 봤죠. 자, 이러한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의 새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행태주의와는 완전 구분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자, 다섯 번째,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와 실천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적실성, 현실 적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relevance.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행정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6번입니다. 현상학은 행정현상을 연구할 때 행태주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의미, 이거를 이해해야 한다. 행태를 관찰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의미를 내면적인 의미까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meaningful action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몬의 요 행천상학적 연구 요 방법을 행위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하몬의 행위 이론은 행정에서 의사결정이란 행위에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위주의가 강조하는 게 바로 주관주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행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의도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들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냐면 비판 행정학, 담론 이론까지 간다고 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판 행정학은 비판 이론 관점에서 행정을 설명하면서 소외에 대한 분석, 가치 구현 이런 데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학 이론이고요. 자, 아홉 번째, 우리 담론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아홉 번째 아니라 열 번째인데 자꾸 이상한 내용들이 있네요. 저희 프린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프린트의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되고 저하고는 그냥 넘버링 상관없이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담론 이론에 따른 행정은 시민민주주의. 구성원들의 심사숙고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민민주주의를 반영한 거고요. 이 비판행정학에서 설명했었던 담론 이론과 함께 논변적 접근 방법 얘기했죠. 제가 논변적 접근 방법은 모든 주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롭게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증명된 명제가 새로운 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장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 요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들. 이런 연구 방법들이 후에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사실 신행정학이 가치를 중시한 행정학의 운동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내용 보시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선지 봅시다. 기출선지예요. 자, 1968년 왈도가 주도한 미노브룩 회의는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 우리 월요일 날 수업했었던 내용의 전반부는 아니고 한 3분의 2쯤 됐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우리 개발도상국을 위한 행정학이론은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에도 굿모닝 행정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